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키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 선박을 수호하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소말리아 해역 호송 전대 청해부대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나라 선박을 넘어 전세계 선박을 수호하는 부대, 청해부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상에는 무려 200개가 넘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나라 중에는 우리나라처럼 안정된 국가도 있지만 분쟁이 끊임없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북아프리카와 중동, 중남미에 속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의 경우 오랜 기간의 내전과 무정부 상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곳에선 오랜 가뭄으로 인해 농업과 목축업이 붕괴하고 외국인 납치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인기 있는 직종에 해적이 있을 만큼 위험한 국가이죠. 따라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소말리아를 여행 금지 국가로 규정했는데요. 소말리아에 가기 위해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입국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분을 가하며 여권 사용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정부가 소말리아 여행을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니 소말리아에서 납치되는 우리 국민을 찾아보긴 힘들죠. 그런데 2008년부터 소말리아의 해적 활동이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원래 여행만 가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2000년대 들어 소말리아 해적들이 아덴만 해역을 지나는 상선들을 피랍하고 해당 국가에 돈을 요구하는 등 추악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2008년 6월 결의안을 통해 전 지구적으로 소말리아 해적을 퇴치하기로 합의하며 국제협력을 강조하게 됩니다. UN 가입국이자 준수한 수준의 해군을 보유한 우리나라에도 파견 요청이 오게 되죠. 소말리아 근처의 아덴만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에즈 운하로 향하는 홍해 초입에 있는 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바다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전체 선박 중 무려 30%가 아덴만을 지나기 때문에 이곳의 치안을 우리나라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2009년 국군 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요. 이에 2009년 3월에 우리나라는 소말리아 해역 호송 전대 이하 청해부대를 창설해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했습니다. 부대명인 청해는 과거 통해신라의 해신 장보고가 신라를 괴롭히던 해적을 소탕하고 이후 전라남도 완도에 설치한 무역기지 청해진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해적을 소탕하고 선박들을 보호하는 부대에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 우리나라가 파견하는 청해부대의 규모는 만재 4,000톤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한 척, 구축함에서 운용하는 해상작전 헬기 1기, 그리고 해적을 검문할 고속단정 3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견되는 인원은 구축함을 위한 함정 승조원과 해상작전 헬기 운용 인원, 해적 검문 검색과 소탕을 위한 해군 특수전 전단 UDT실의 대테러 특임 대원, 함정 경계 임무를 위한 해병대원, 그리고 구조활동을 위한 해군 해난 구조전대 SSU 대원까지 탑승합니다. 약 300명에 달하는 인원이죠. 2009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5번의 파견을 보냈으며 이들은 한 번 파견에 나가면 4개월 정도 작전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 4개월이 끝이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인 아덴만 해협으로 작전을 떠나다 보니 왕복만 2개월이 걸리는데 그럼 작전 기간을 포함해 6개월간은 항해를 지속하죠. 그럼 왔다 갔다만 2개월이니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해부대는 작전에 공백이 없도록 그 다음 부대가 한 달 먼저 출발하는데요. 작전을 수행 중인 함정이 복귀하기 전에 후발대가 출발하며 아덴만 해역에서 바통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선발대는 다시 한 달간의 항해를 통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공백 없이 해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청해부대의 대략적인 작전 구조를 알아보았으며 이제 청해부대의 화려한 실전 경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3월 처음으로 발진한 청해부대의 함정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2번 함인 문무대왕함으로 4월 16일부터 아덴만 해협에서 해적 소탕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실전 경험을 쌓아 올리는데요. 4월 17일에 덴마크의 상선 퓨마호가 해적들에게 쫓기고 있다며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상선과 약 63km 떨어진 문무대왕함이 이 신호를 포착했고 곧바로 링스 헬기를 발진시켰습니다. 링스 헬기가 날아오른 지 1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며 상선에 근접하는 해적선에 위협 비행을 하고 사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해적들은 헬기에 등장해 퓨마호의 피랍을 포기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죠. 이후 해적들이 20km 이상 멀어지고 더 이상 퓨마호가 위협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뒤에 헬기가 문무대왕함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퓨마호의 선장은 해적이 승선을 시도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한국군이
해적을 소탕해준 것에 고맙다며 감사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그 바로 다음 달에는 북한 선박을 구해준 경험도 있는데요. 5월 4일 새벽 5시 40분경 북한 선박 다박소로가 해적에게 쫓기고 있다며 구조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어눌한 영어와 북한 말투의 구조 요청을 가장 먼저 포착한 건 우리나라의 문무대왕함입니다. 그렇게 96km가량 떨어져 있는 현장에 곧장 링스 헬기를 발진시키고 30에서 40분 정도 비행한 링스 헬기는 다박소로가 불과 3km 떨어진 해적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헬기는 곧장 해적선에 위협 비행을 하고 경고사격 준비를 취했죠. 그렇게 링스 헬기가 발진한 지 약 50분 만에 상황은 종료되었으며 청해부대는 다박소로가 안전한 항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박소로는 문무대왕함과의 3번의 교신에서 4번이나 고맙다고 인사했으며 청해부대도 다박소로가 안전해질 때까지 끝까지 교신하며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비록 적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선박이었지만 해적으로부터 상선을 지키는 것이 주 목적인 만큼 평화 임무에 최선을 다한 것이죠. 이 밖에도 수많은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선박 호송 작전을 시행했고 해적에게 위협받는 많은 나라의 상선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링스 헬기로 해적을 퇴치하기도 하고 직접 승선해 해적을 소탕하고 납치된 선원들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국민들의 머릿속에 청해부대를 각인시킨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12년 1월에 우리나라 3호 주얼리호가 피랍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앞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작전들은 해적이 선박에 접근하기 전에 물리쳤지만 이번에는 해적이 배에 올라타 인지를 잡은 상황으로 훨씬 위험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함정이 그 대상이었죠. 당시 청해부대에 파견된 우리 함정은 최영함으로 곧바로 피랍된 우리 국민과 선박을 구조하러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작전은 1차와 2차로 나뉘었는데요. 1차 구출작전 당시 해적들은 3호 주얼리호를 넘어 뒤에 있던 몽골 화물선까지 납치하기 위해 해적 일부가 자선에 탑승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즉시 구출작전을 전개했고 몽골 화물선으로 링스 헬기를 보냈으며 3호 주얼리호에는 고속 단정 2척을 보냅니다. 링스 헬기는 해적들이 3호 주얼리호로 합류하지 못하도록 위협 사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4명의 해적이 바다에 빠져 실종됩니다. 이를 본 3호 주얼리호의 해적들은 백기를 내걸고 투항 의사를 표하게 되죠. 그렇게 구출작전은 끝나나 싶었지만 해적들은 우리나라 해군 고속단정에 총격을 가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UDT 대원 3명이 다치며 구출작전이 중지됩니다. 그렇게 1차 작전은 실패했죠. 그리고 3일간 긴장되는 시간이 흐르고 21일 새벽 동이 트는 여명의 시간에 2차 구출작전이 시작됩니다. 먼저 3호 주얼리호의 상공에 있던 미국의 P3C 해상 초계기로부터 해적이 좌연선미의 3명, 성교의 4명, 중갑한의 4명이 있다는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링스 헬기가 날아올라 공격 예정임을 알리는데요. 소말리아 해적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한국어로 곧 공격이 있을 예정이니 외부로 나오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링스 헬기에 탑승한 대원이 해적 1명을 사살하고 고속단정 2척은 3호 주얼리호로 접근했습니다. 이때 링스 헬기에선 해적의 시선을 분산하기 위해 K6 기관총을 발사했으며 고속단정은 3호 주얼리호에 접근하는 데 성공합니다. 곧이어 공격팀은 선체를 완벽히 장악하고 8명의 해적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으며 21명의 인지를 전원 구출했습니다. 구출 과정에서 석혜균 선장이 무릎과 복부에 총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정말 멋지고 자랑스러운 활약이었죠. 청해부대의 활약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연합해군사의 해양작전에 수백 차례 참여하고 대해적 참가 국가들과 연합훈련을 진행했으며 또 리비아 사태와 예멘 사태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철수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진 2018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병력을 파병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고 있으니 와서 미국을 도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세계 원유 수송량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아덴만 못지않게 중요한 바다입니다. 우리나라로 오는 80%의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만큼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그렇게 청해부대는 아덴만을 넘어 호르무즈 해협까지 작전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큰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으며 지금은 분쟁이 일어날 만한 곳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해부대는 실전 경험이 매우 많다 보니 안타까운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앞서 말했듯 3호 주얼리호 구출 작전에서도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최근 2019년에는 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6개월간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청해부대의 최영함에서 입항 행사를 진행하던 중 부두와 배를 연결하는 홑줄이 펑 소리와 함께 끊어지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해 장병 1명이 순직했으며 4명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순직한 장병은 1계급 추서되며 대전 국립현충원에 잠들었죠. 현재는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문무대왕함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부디 청해부대 대원들이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길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늘 힘써주시는 청해부대 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 선박과 외국 선박을 호위하며 해적을 소탕해 세계 치안에 이바지하는 소말리아 해역 호송 전대 청해부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